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펀드는 IF입니다. IF는 iShares, 즉 블랙락 자산운용에서 발행한 펀드고요. 그리고 10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국채들에 주로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 국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행되고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종의 이제 벤치마크와 같은 미국 국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량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10년 국채를 기초를 해서 신용위험을 더 쌓아서 수익을 더 많이 주던가, 아니면은 만기를 조금 더 길게 해서 그 만기에 따른 시간 프리미엄을 더 지급하든지,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해당되는 국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되고 발행도 많이 됩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높은, 즉 많이 발행되고 있는 그런 만기별로 국채의 비중이 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펀드에서 아무래도 그런 유동성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이 ETF를 마치 채권 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제 초단기 현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채권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조금 되게 극명하게 쉽게 나지 않을 때에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약간 상공 US 달러 빌리언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상당히 큰 펀드고요. 가장 대형 펀드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채권 중에서는. 거래도 사실 1빌리언 이상 되니까 상당히 거래가 잘 되는 편이고, 금리도 미국 지금 벤치마크 금리보다는 좀 낮긴 낮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당 금리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 자체도 이 펀드에서는 약 한 4% 전후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0.15% 정도 돼서 국채 ETF 중에서는 아주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금리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미국 자국 투자 입장에서는 미국 세무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금리 변화에 따른 수익에 따른 자본 차익이 발생을 할 거고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익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 세무당국에서도 자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한국 세무당국에도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기존에 미국에서 낸 세금 정도를 어떻게 공제해 주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세후소득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자 소득에 관련된, 즉 배당 형태로 지워지긴 하지만 이 이자 소득에 관련된 부분 역시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다음에 받는 소득에서도 또 세금을 또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냈던 그런 이자 배당에 관련된 원천 징수된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꼭 따져보시기를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다 보니까요. 금리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보시면.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만기도 다른 이제 장기 만기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국채 중에서는 만기가 아주 길다고 볼 수는 없고 사람들이 딱 활용하기 좋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만기 채권들 중에서는 거의 위험이 거의 없는 이제 신용 위험이 거의 없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다 보니까요. 그런 이제 채권이면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용위험을 조금 더 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채, 뭐 하이힐드 채권, 뭐 그러니까 투자 등급, 투기 등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당연히 또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를 좀 길게 가져간다. 되게 금리가 좋을 때는 조금 더 만기가 긴,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로 치환하시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이제 만기가 약간 더 길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LQD 같은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위험을 더 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금리 보상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채권 투자의 손실이 조금 추가로 발생하는. 왜냐하면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위험이 없는 대신에 금리를 낮게 주지 않습니까? 낮게 주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좀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IF보다는 AQD의 성과가 좋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활용해가 더 좋고,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서 혹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국채보다는 시용률을 좀 더 쌓아서 내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년 전후의 만기를 가진 국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해당 신용위험에 어떻게 투자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저희가 지금 비교해서 그 영상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은 또 만들어지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피아이 어드바이저였습니다.